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보신 썸네일 속 두 남자 중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왼쪽의 남자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른쪽의 일론 머스크처럼 목표를 향해 타오르는 눈빛으로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뜨끔하셨을 겁니다. 머리로는 오른쪽처럼 살고 싶지만 현실은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숏폼 영상을 일시간째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딱 10분만 봐야지 하고 켰는데 정신 차려보면 2시간이 지나 있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손가락은 계속 다음 영상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밀려오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하게 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 좀비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마약, 즉 싸구려 도파민에 여러분의 뇌가 완전히 절여져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동기부여 영상이 아닙니다. 망가진 여러분의 뇌보상 체계를 고발하는 뇌과학 보고서이자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자의 뇌로 갈아타는 유일한 탈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당신이 그토록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왜 부자들은 숨만 쉬어도 성공하는데 빈자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가난한지, 그 잔인한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의 뇌를 좀비 상태에서 구출하는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1. 팝콘 브레인과 쿨리지 효과의 함정. 우선 도파민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도파민을 쾌락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물질이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최신 뇌과학, 특히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후버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은 쾌락 그 자체보다는 무언가를 욕망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호르몬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도파민은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주어질 때 가장 강력하게 분비됩니다. 이것을 기대 오차라고 합니다. 매번 똑같은 월급날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복권이나 도박에 사람들이 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폰의 새로 고친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당겼을 때 어떤 새로운 정보나 재미있는 영상이 나올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이 뇌를 자극해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쿨리지 효과, 쿨리지 이펙트라는 무서운 본능이 작동합니다. 쥐 실험에서 수컷 쥐는 교미가 끝나고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도 새로운 암컷 쥐를 넣어주면 벌떡 일어나서 다시 교미를 시작합니다. 즉, 뇌는 익숙한 것에는 금방 실증을 느끼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만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이 숏폼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15초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음악, 새로운 자극이 나오기 때문에 뇌는 쉴 새 없이 다음 거 를 외치며 좀비처럼 스크롤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 와서 이 도파민 시스템이 완전히 해킹당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도파민을 얻으려면 사냥을 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머니 속 스마트폰만 꺼내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의 하트, 유튜브의 숏폼, 자극적인 게임, 배달 앱의 야식, 사진들이 노력 없이도 뇌에 도파민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것을 저는 싸구려 도파민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얻어지는 인스턴트 쾌락이죠. 여러분이 숏폼 영상을 하나 넘길 때마다 뇌에서는 마약을 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도파민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러다 뇌회로가 타버리겠다.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숫자를 줄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내성입니다. 이제 어제와 똑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더 자극적인 영상, 더 매운 음식, 더 강렬한 게임을 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팝콘 브레인입니다. 팝콘이 튀어오르듯 강렬하고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고 현실의 잔잔한 자극에는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뇌가 되어버린 겁니다. 책을 10분도 못 읽고 진지한 대화를 지루해하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뇌가 팝콘 브레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이 너무나 시시하게 느껴지는 저주에 걸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뇌가 쉴 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L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멍 때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때 뇌는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낮 동안 입력된 수많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연결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는 단 1분도 멍 때리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조차 폰을 꺼내 뇌에 정보를 쑤셔 넣습니다. DMN이 활성화될 틈이 없는 겁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리가 안 되니 머릿속은 항상 뒤죽박죽이고 창의적인 생각은커녕 기본적인 판단력조차 흐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만성적인 뇌 피로의 정체입니다. 본론 이 디지털 소장농 vs 디지털 지주, 당신의 위치는? 여기서 부자와 빈자의 뇌 구조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썸네일의 양쪽 그림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도파민을 얻는 방식에 있습니다. 가난한 뇌는 도파민을 소비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보고, 남이 만든 음식을 먹고, 남이 만든 물건을 사면서 쾌락을 느낍니다. 냉정하게 말해 여러분이 퇴근 후 3시간 동안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플랫폼의 디지털 소장농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주의력을 바쳐서 플랫폼 회사의 주가를 올려주고 광고주들의 배를 불려주는 노예 생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대가는 무엇입니까? 잠깐의 쾌락과 텅 빈 허무함 뿐입니다. 반면 부자의 뇌는 도파민을 생산합니다.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낄낄거리는 데서 도파민을 얻지 않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지주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었을 때, 힘든 운동을 끝냈을 때, 책 한 권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도파민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저는 비싼 도파민이라고 부릅니다. 왜 비쌀까요? 반드시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노력의 과정을 선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쇠질을 해야 하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수없는 밤을 새우며 실패의 공포를 견뎌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 고통 뒤에 찾아오는 거대한 성취감, 즉 비싼 도파민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고통을 선택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로 바로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거나 그냥 창밖을 보며 빈둥거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지루한 시간을 통해 뇌가 DMN을 가동하고 하루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빈자는 쾌락을 먼저 누리고 나중에 고통 연타, 가난을 받지만 부자는 고통을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거대한 쾌락 성공, 부를 수확합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본론 3 고통과 쾌락의 저울, 그리고 OMCC. 많은 분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도 알죠. 그런데 의지가 약해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틀렸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메커니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 애나 랭키 교수는 뇌 속에 고통과 쾌락의 저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쇼폼을 보며 쾌락 버튼을 누르면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웁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즉시 반대쪽인 고통 쪽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고통의 그렘린들이 저울 위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상을 끄는 순간 쾌락은 사라지지만 고통의 그렘린들은 여전히 저울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불안감, 우울함, 짜증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 불쾌감을 없애려고 다시 스마트폰을 켜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그렘린이 뛰어내리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것이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통 쪽을 먼저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찬물 샤워를 해서 고통을 주면 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반대쪽인 쾌락 쪽에 무게를 싣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나면 상쾌하고 힘든 업무를 마치면 뿌듯한 것입니다. 이 쾌락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고통을 견디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최근 신경과학계에서 주목하는 뇌 영역, 전측 대상피질어 MCC입니다.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는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물리적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지력 근육이자 성공 근육입니다. 매일 쇼폼이나 보며 쉬운 쾌락만 쫓는 사람들의 OMCC는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처럼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OMCC는 일반인보다 훨씬 두껍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뇌를 진화시킨 것입니다. 본론 사망가진 뇌를 고치는 도파민 리셋 솔루션. 그렇다면 좀비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뇌를 어떻게 다시 머스크의 뇌처럼 바꿀 수 있을까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뇌과학적 솔루션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지루함을 허락하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망가진 가장 큰 이유는 뇌가 심심할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뇌를 지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멍을 때리든 창밖을 보든 산책을 하든 뇌에 들어오는 외부 자극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십시오. 처음엔 미칠 것처럼 불안하고 지루할 겁니다. 손이 떨리고 당장이라도 폰을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금단 현상이자 여러분의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지루함을 견뎌내야만 DMN이 활성화되고 고통의 그렘린들이 사라지며 망가진 수용체가 회복됩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힘이 곧 성공하는 힘입니다. 둘째, 작은 불편함을 훈련 도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쪼그라든 성공 근육어 MCC를 다시 키워야 합니다.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기, 출근길에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밥 먹을 때 스마트폰 안 보기, 약간 덥지만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핵심은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억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 귀찮아, 나중에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뇌가 성장할 기회입니다. 이때 멜 로빈스의 5초의 법칙을 활용해 보십시오. 하기 싫은 일이 생각나면 뇌가 핑계를 만들어내기 전에 5, 4, 3, 2, 1을 세고 로켓이 발사되듯 즉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면 뇌는 점차 나는 불편함을 이겨내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통제하는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도파민의 출처를 생산으로 바꾸십시오. 소비에서 오는 싸구려 도파민을 끊고 생산에서 오는 비싼 도파민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를 보는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블로그에 서평을 한 편 쓰십시오. 맛집을 검색하는 대신 직접 건강한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남들의 화려한 SNS를 보며 부러워하는 대신 여러분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효능감, 어제보다 나아졌다는 성장감.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강력한 도파민입니다. 처음에는 쇼폰만큼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은하고 깊은 맛을 한번 보면 더 이상 자극적이기만 하고 영양가는 없는 싸구려 인스턴트 도파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론,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뇌를 결정한다.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썸네일 속의 두 모습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무의식적으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다음 영상을 누르며 디지털 소장농이자 좀비의 삶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덮고 고통스럽지만 생산적인 현실의 세계로 걸어나와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가 아무리 팝콘처럼 망가져 있다고 해도 오늘부터 어떤 도파민을 주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어려운 길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언제나 고통과 지루함이라는 포장지로 덮여 있습니다. 그 포장지를 뜯어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그 안에 든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단 10분이라도 내일의 계획을 세우거나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지루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좀비의 늪에서 건져 올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생산자의 삶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리치랩은 여러분이 싸구려 쾌락의 노예가 아닌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세포에 강력한 자극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